현근택은요, 이 사진이 아직 결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희 당이 이재명 사당화의 인증샷이라고 일컬은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온라인에서 먼저 화제가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사당화의 인증샷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기록 유출 의혹까지 받으며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변호하고 이재명 대표의 방패막이로 맹활약한다 한들 공천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현근택 구제 작업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신호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의 목소리를 직접 전합니다. 이 사안은 성희롱으로 기억될 게 아니고 실수와 모범적인 사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상징인 은폐와 조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은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었다가 대장동 주감은 윤석열로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유명 채널에 나와 작전주에 큰 돈을 투자하였고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8대 민주당 비례대표였다가 2년 만에 2010년 주가 조작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뿐더러 이때 시세 조정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130억 원을 내기 위해서 다시 또 회사 주식을 이중으로 매각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주가 조작으로 실형 선고 및 벌금을 받아서 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이때의 이 벌금을 내기 위해서 또 주식으로 장난을 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2015년과 2016년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장의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론 검색하시면 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최측근으로 수차례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번 공정과 상식을 언급하면서. 자, 이게 민주당의 모습인데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더 이상 밝힐 것도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저나 제 주변에서 반박하는 것을 보지조차 못했습니다. 10여 년 전 주식 거래 내역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역대 최대 규모인 20명의 특별검사를 선임하고 100일 가까이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증거라고 내놓는 것이라고는 유출 경로도 불분명한 수년 전의 검경 등에 의해 작성되어진 자료를 한 줄 한 줄 되새기만 가져온 선정적인 보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당사인은 이제 김대엽 흉상을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늘 제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시는 김경일 회계사의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죠.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 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를 이제 좌우 이런 말들이 좀 불편해 하시니까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진보적이거든요. 저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입니까? 우리는 보수지만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재룡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내주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음모론을 유포해서 이번 총선을 음모론으로 치르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스템을 공격하고 음모론을 유포해온 과정이 축소판으로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스템을 공격합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의 지배입니다. 법의 지배는 사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개념이 중요합니다. 법의 지배라는 말을 법에 의한 지배라고 바꿔서 쓰는 정치인도 있는데 기본 소양이 굉장히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rule of law, rule by law. 그러니까 그 둘의 차이는 법을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입법자가 법을 도구로 이용할 때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법치주의는 파괴됩니다.
히틀러가 그랬었습니다. 히틀러는 놀랍게도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아왔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사법 시스템이 2주 만에 뚝딱 바뀌었고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갔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때마다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믿어야 한다. 검찰은 믿을 수 없으므로 경찰이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이르러서는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법을 바꿔서 스스로가 수사기관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앉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또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가 되면은 톡 까놓고서 이 사건을 어떻게 왜곡하고 싶고 시민들에게 어떤 내용을 주입하고 싶은지를 말하는 게 솔직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 결과라는 팩트가 존재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팩트 확인이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은 음모론입니다. 저희가 음모론을 몰라가지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방향의 음모론이 존재하는데 심지어 재판을 미루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라는 음모론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팩트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모론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정확히 반대 방향의 음모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올라타고 있는지 오히려 그것을 확대 증폭하고 음모론을 더 생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료 시민들을 속이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또 여론전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경찰을 수사해야 한다라면서 아무 팩트 없이 또 경찰을 공격합니다. 김성주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배후에 있는 듯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열한 문장과 몇 마디 말장난으로 이 사건이 왜곡되기를 바라는 그 태도에 안쓰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부산 시민과 부산 의료진에게 저지른 잘못이 덮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동료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고 음모론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피습 사건이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음모론에 대해서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그런 안쓰러운 시도를 접기 바랍니다. 나쁜 정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나쁜 정치를 하는 정치인도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찾았음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한마디 더 붙이면,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께서 이번에 민주당의 어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의 실체를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검찰만 악마화했잖아요. 이번에는 경찰을 악마화하고 있고 총리실을 악마화하고 있고 부산대 의료진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악마화 프레임은 그냥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이지 실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서정 의원님. 네, 지금 여러 정치적 사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당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여러 공약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다른 어떤 권력이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둔 그런 사안에 집중하기보다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 개발에 훨씬 몰입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정책이 좀 더 공약으로 나올 정책들이 좀 더 구체화됨에 따라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박은식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막상 정작 이재명 대표님께서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상처에 대해서는 잘 언급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막상 자신이 당한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울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당 분들께서 왜 의료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지역의사제, 지역공공의대를 추진해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라고 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최고 수준의 부산대병원을 두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시민들은 굳이 돈을 들여서 지역에 공공의대, 공공병원 지을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헬리콥터를 더 장만하자는 그런 비아냥까지도 하십니다. 문재인 정권 때 지겹게 보았던 내로남불, 이제는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과 관련해서 한 방송에서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것 아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의 여선웅 전 행정관님께서는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행위들이 진행돼서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과 의사인 저를 비롯한 부산대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제 앞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누워 계시든 이재명 대표님께서 누워 계시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겁니다. 모두가 소중한 생명을 가진, 그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호남의 동료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라는 단어를 쓸 뿐 영호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영호남 모두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시대에 맞서 영호남이 서로 협력해도 힘든데 서로 싸우고 특정 정당만 찍어줘서야 되겠습니까? 꼭 우리 국민의힘만 찍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방이 발전하려면 결국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한 정치 권력의 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1세기가 벌써 4분의 1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지역 감정은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진정 지역 발전을 이룰 일꾼들을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윤도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비상대책위원 윤도현입니다. 주변에서 왜 자립준비 청년만 이야기하냐, 그리고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도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립은 모든 청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립준비 청년은 자립을 하기 가장 어려운 환경, 그리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일반 청년들의 자립은 당연히 나아지고 따라올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또 공정한 기회와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정책과 그리고 이야기들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청년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이 총선 기간을 지나면 4월 10일과 그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자립준비 지원 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달라졌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공약으로서 그리고 실천으로서 그걸 만들어낼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윤도현 위원님은 단순하게 그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 주체시니까 우리 공약단에서 참여하셔서 좋은 공약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만 바뀌어도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 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공개로 할 정도는 이 정도로 하고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